글쓰기를 위한 스몰 스텝. 좋은 글을 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무르익은 만큼 깊은 글이 나온다. 자신의 경험과 변화를 담은 글에는 힘이 실린다. 현란한 기교와 문장이 주는 즐거움은 그 다음이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글쓰기 실력을 늘리기 위해 도구와 스킬에 집착한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명료한 생각이다. 오직 그 사람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는 그 사람만의 경험이기 때문에 특별해진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한순간에 쌓이지 않는다. 꾸준히 생각하고 기록하고 리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줄 읽기는 그런 의미에서 글쓰기를 위한 가장 좋은 글감 역할을 한다. 일주일 전에 나와 1년 전에 나는 같을까? 다를까?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다르다. 다른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다. 내가 그만큼 성장했거나 아니면 퇴보했거나 그것이 바로 나다워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고민을 통해 얻을 수 없다. 좋은 글은 좋은 생각이 만든다. 경험을 통해 구체화된다. 생각은 질문을 통해 성장한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향해 질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이런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좀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열망,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내 마음을 끄는 대상에 대한 연구, 이런 열망과 노력과 연구들이 쌓이는 과정을 통해 얻은 자기만의 해답이 그 사람다운 글을 쓸 수 있는 소스가 된다. 아무리 좋은 글을 읽어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해도 그것에서 배울 수 없다면 허망한 것이다. 자신만의 고유한 관심과 취향, 개성과 질문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만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 고유한 스토리를 만들어간다. 좋은 글이란 결국 이런 과정을 텍스트로 옮긴 것에 다름 아니다. 새 신발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든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신발만 보일 때가 있다. 카메라나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폭풍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의 과정을 거친다. 좋은 글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개성 넘치는 생각들과 경험들이 텍스트와 책이라는 형태로 옮겨진 것이다. 도구와 스킬이 빛을 발하는 것은 이때부터다. 좋은 글감을 수집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돕는 책과 강의, 프로그램들은 숱하게 많다. 하지만 자신만의 글감, 즉 자신만의 생각과 경험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창의적인 사고조차 어느 순간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생각과 경험들이 서로 충돌하고 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글을 잘 쓰고 싶다면 매일 3줄만 써보자. 좋아하는 작가나 전문가의 글을 필사하자. 선호하는 주제의 팟캐스트를 구독하자. 관련된 기사와
콘텐츠를 꾸준히 스크랩하고 메모하자. 책은 물론 강의 영상과 다큐를 정기적으로 시청해보자. 고민과 관심사가 비슷한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해보자. 그렇게 자신만의 생각과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을 글과 말의 형태로 쏟아내고 싶은 순간이 온다. 그런 글은 표현이 서툴러도 반드시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낸다. 같은 고민이라면 공감할 것이고 자신의 해법을 보여준다면 열광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글이란 바로 그런 글이다. 스몰 스텝은 그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자기 발견을 위한 다큐 리스트. 스나다 도모아키는 화학회사에서 40여 년간 월급쟁이로 일하다가 67세에 은퇴했다. 그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한다. 위암 4기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가 보인 반응은 무엇일까? 억울하고 분할 상황에서 그는 남다른 선택을 한다. 바로 엔딩 노트를 쓰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셋째 딸은 아버지의 마지막 7개월을 다큐로 기록한다. 다음은 그가 생애 마지막에 실천했던 엔딩 노트의 항목들이다. 1. 평생 믿지 않았던 신을 한번 믿어보기. 2. 손녀들 머슴 노릇 실컷 해주기. 3. 평생 찍어주지 않았던 야당에 투표하기. 4. 장례식 초청자 명단 작성하기. 5. 소홀했던 가족과 행복한 여행하기. 6. 장례식장 사전 답사하기. 7. 손녀들과 한 번 더 힘껏 놀기. 8. 나를 닮아 꼼꼼한 아들에게 인수인계하기. 9. 이왕 믿은 신에게 세례받기. 10. 쑥스럽지만 아내에게 사랑한다 말하기. 지금까지 수백 편의 다큐를 보았다.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100여 편은 외장 하드에 따로 저장해 놓았다. 그중 단 한 편을 소개하라면 이 다큐를 소개할 것 같다. 죽음을 다뤘지만 우울하지 않다. 주인공 도모아키는 시종 담담하면서도 때로는 유쾌했다. 그는 남다르게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마감했다. 그리고 자신의 엔딩 노트이자 버킷리스트를 꼼꼼하게 실천했다. 영화라 해도 감정적이었겠지만 실화이기 때문에 그 울림은 더욱 컸다. 그 후로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엔딩 노트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며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활동을 일본에서는 슈카츠, 종활이라고 부른다. 한 사람의 용기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질문하는 다큐. 다큐를 보는 이유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 단 한 가지만 꼽으라면 다큐가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도모아키는 자신의 삶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인가? 그는 절망하고 분노하는 대신 자신만의 답을 세상에 꺼내놓았다. 그는 아마도 회사에서 일한 40여 년간의 삶에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에 쏟은 것과 똑같은 열정을 가족에게까지 쏟을 수는 없었던 듯하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직장인들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는 미뤄두었던 숙제를 마지막 7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수행했다. 그가 쓴 엔딩 노트는 삶이 던지는 질문에 자신만의 답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스몰 스텝은 어떤가? 시기와 형식은 달라도 본질의 맥락은 같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인가? 스몰 스텝은 어떤 삶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답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리스트로 정리하는 것이 스몰 스텝 항목들이다. 그동안 모은 다큐 리스트를 다시 한번 살펴봤다. 대부분 나의 관심사와 맞물려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내가 왜 특정한 문제로 인해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룬 다큐들이 많았다. 아이의 사생활, 마음, 당신의 성격 같은 다큐들은 그러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해주었다. 기억력, 뇌, 몰입, 창의성 같은 주제를 다룬 다큐들은 지적인 호기심에 열광하는 나의 본능을 제대로 건드렸다. 공부의 왕도 우린 왜 대학에 가는가? 시험, 퇴사하겠습니다. 야마다 사장, 셀러리맨의 천국을 만들다 같은 다큐는 일과 공부를 대하는 내 태도를 다시 점검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를 보여주는 다큐 리스트. 만일 누군가 내가 선호하는 다큐 리스트를 분석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다큐를 통해 관심 주제의 질문들을 만났고 그 답을 들었다. 그리고 그 답들을 참고로 나만의 답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다큐를 통해 수많은 힌트를 얻었고 공감과 위로를 얻었으며 해결의 실마리와 희망을 얻었다. 흥미로운 주제의 다큐를 만날 때마다 따로 기록을 해둔다. 최근에는 약 6년간 2,000편 이상의 다큐를 본 분이 추천한 132편의 다큐 리스트를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받았다. 리스트를 저장해 놓고 바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따로 만날 약속을 잡았다. 나와 비슷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임을 직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재미를 넘어 자신만의 질문을 발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그러나 그런 질문은 하루아침에 찾아지지 않는다. 매주 한두 편씩 흥미를 끄는 다큐를 보는 과정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만의 질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만의 답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다큐를 본다. 내게는 또 하나의 소중한 스몰 스텝이다.